안녕하세요. 이대 아키텍처의 강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요번에 라이트웰 하우스라는 단독 주택인데요. 주택이다 보니까 약간 사적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라 많이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설계 사무소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를 좀 궁금해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 사무소의 이름은 그냥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하는 과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뭐 주변의 작은 건물부터 큰 건물 다양한 스케일을 좀 해보려고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뭐 근생애 같은 경우도 창의 크기를 조금 내거나 아예 안 내거나 이런 작업들도 진행했고요. 이것도 주택이긴 한데 다른 주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박스 스타일의 건물로 했었고요. 저희 사무소는 이제 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라이트웰 하우스는 이태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굉장히 땅이 적습니다. 땅은 한 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졌을 때 마당이 일반적으로 주택을 생각하시면 마당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데 마당이 거의 나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조나 여기 도로 사선이 아니지만 남산 높이 제한 구역이어서 굉장히 제약이 좀 있고 경사지고 또 집안도 안반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가장 유일하게 좋았던 이 건축주가 이 땅을 사신 가장 좋았던 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그래도 용산 방향으로 열린 뷰가 굉장히 잘 보였어요. 저도 방문해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이 주택에서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건축주하고 다양한 이제 앙케이트와 건축주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메일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건축주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저보다 좀 모르는 부분도 얘기해 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맨 처음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퉁이 쪽의 뷰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뷰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 그리고 주택이 아까 얘기 드렸지만 대지에 꽉 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택에서 뭐 마당은 그렇지만 약간의 자연 공간, 외부 공간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보면 중정형 타입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했어요. 가운데에 이제 중정이 있고 제 위쪽에 뷰를 내는 방향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 변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개념을 이제 뭐 사적인 명암을 조금 짙은 거를 사적인 영역으로 표현을 하고 조금 밝은 쪽을 좀 공적인 영역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이 공간에서 좀 배치가 되는 게 좋을까를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코어 위치하고 이 사적인 공간을 어떻게 좀 감싸 안으면서 좀 이 사적인 것도 조금 보호하는데 또 뷰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담으려고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당이 넓은 타입의 주택이 아니라 수직적인 도시에서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건축주하고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트들 지금 알트 A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택은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기 때문에 건축가가 제 생각에는 많이 좌지우지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공간을 더 머릿속에 그리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분홍색 영역이 약간 사적인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명암을 조금 짙은 데서 좀 밝게 표현하는 거를 조금 위계상 코어부터 밑에 쪽 뷰가 좋은 쪽으로 방들이 배치되는 것들을 계속 스터디를 합니다. 지금 이게 스터디라고 쓰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건 채택이 안 됐던 아니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 드린 지하에 주차를 하고 1층을 부모님 공간 그리고 조그마한 뒷마당과 앞마당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꼭 넣고 싶어 하셨어요. 이 다음에 뭐 나이가 들거나
그리고 이 땅이 좁은데 주차가 랜딩을 해서 외부인이 왔을 때 바로 거실로 접근할 때 계단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그랬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공간, 그리고 3층이 이제 크게 보면 거실과 주방이 위치한 일반적인 주택을 아까 개념도에서 보여드렸듯이 뒤집어서 설계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이소메트릭으로 그냥 건축주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던 자료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개념처럼 약간 좀 단단한 재료와 조금 다른 좀 막을 수 있는 루버형의 형태의 건물을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저희랑 건축주랑 계속 스케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저기서 볼 때 왼쪽에 이제 1층 공간이고 뭐 2층 공간, 3층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보내면 이거는 건축주가 제 거에 이렇게 첨언을 해준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건축주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약간 이 공간이나 매스적으로 의도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저희가 썼던 재료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건축물에는 어떤 이 주택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재료와 또 저희가 의도한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좀 적용시키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알트 B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조율이 돼서 그 1층 주차를 하고 1층 그 부모님들 공간에 약간 부모님들에 의한 거실과 외부 공간이 살짝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시면 코어 있는 쪽이 약간 공용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밑으로 갈수록 좀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하면서 뷰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이것도 좀 진행을 하고 알트 B도 처음에 보였던 알트 A와 비슷하게 약간 두 가지 정도 재료가 공간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루프탑에서 워낙 뷰가 좋았기 때문에 루프탑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례로 여기 같은 공간은 좀 내부 공간의 중정을 조금 단차를 준다거나 일부 거실의 높이를 좀 변화를 주고자 이때부터 약간 스터디를 해서 건축주한테 제안을 했고, 저거는 조금 받아들이셔가지고 진행을 했던, 이건 내부 투시도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 쪽에 창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봤을 때 저 위에서 루프탑에서 들어오는 창과 또 옆쪽에서의 측창,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트 C네요. C. 그러니까 뭐 계속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프로세스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건축주가 뭐 드레스룸이나 화장실 조건, 그리고 왜 내외부에 약간 작은 텃밭은 텃밭 개념의 조그만한 그 주머니 공간들을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2층에서도 아이들이 약간 좀 그들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3층에서는 당연히 손님이 오는 주방과 거실이나 또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재료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트 C에서는 이제 저희가 약간 여기다가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공적인 건 아니지만 좀 사적인 공간으로 가는 가운데 공간에 조금 전이 공간을 조금 다른 재료하고는 좀 다르게 간다는 그런 재료들을 좀 보여주고자 하면서 약간 투시도를 조금씩 이제 이해시키기 쉽게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데 여기에 제일 왼쪽 그림이 이제 거실 뷰고 오른쪽이 이제 루프탑 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의견이 조율이 돼서 지금 여기에선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가운데 영역에 좀 재료를 다른 걸로도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감싸주는 공간에 좀 가운데 영역은 좀 이질적인 재료로도 좀 스터디를 하면서 모형도 작업을 해서 건축주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알트 D가 거의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저희가 의도했던 거는 저 코어부를 약간 도로면에서 그래도 너무 앞쪽에 있으면 건물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땅에 약간 뒤로 밀면서 외부 계단을 뒤쪽으로 내서 마당으로 올라가게 했는데, 이게 약간 건축주분이랑 약간 의견 조율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형에서 보시면 제일 위층의 거실 공간을 이때부터 약간씩 좀 높이를 주는 방안을 좀 스터디했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뒷면으로 경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평면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가운데 이제 전이 공간, 지금 저기 라운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약간 꼈을 때 어떻게 메스가 좀 다른 재료로 보여지는 거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견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시도, 아까 모형도 만들고 내부 공간에서도 뭐 좋습니다, 뭐 빛도 잘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저희가 천창은 계속 처음부터, 지금 여기 도면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꼭대기 루프탑에서 2층까지 아이들 공간까지 들어오는 공간을 연결하면서 이 앞부분에 사익 공간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공간을 좀 단순하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빨갛게 표현된 게 약간 그 전이 공간을 그냥 일자로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좀 넓어지고, 뭐 저희가 이거를 어셉트한 거는 약간 공사비가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부 공간을 이제 건축주분이랑 같이 이야기 정했다면,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이너한 디테일이지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격들이 CG상에서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차이가 나게 스터디를 해보거나, 그리고 인면에서도 약간 좀 다른 스터디들을 조금 진행해 봅니다. 그랬는데 이제 건축주분이랑 또 얘기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간 소장님이랑 얘기했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건물을 정리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건축이란 게 뭐 건축사가 혼자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주하고 건설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조율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Alt F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어셉트가 되고, 대신 이제 저희가 조금씩 좀 추가한 게 그 루프탑을 좀 스텝을 좀 다르게 줘서 거실 공간을 최대한 올리고, 2, 3층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천창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약간 이 감싸는 제스처를 좀 재료로 조금 다르게 하면서 여기 단면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천창이 있고 거실 뭐 그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면은 이렇게 다 진행이 됐고, 각 지하에서 바로 거실과 주방에 외부인이 오거나 1층으로 들어올 때도 옆 입구로 들어올 수 있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컨펌을 받은 이제 디자인의 대안이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열린 쪽의 뷰를 가장 가져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라운드된 좀 쌓아지는 그런 느낌의 메스를 좀 주면서 공간의 좀 깊이나 양감을 조금 그나마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계단실과 그리고 중간에 아까 전이 공간 그런 것들을 좀 다듬으면서 했고, 그러면서 조금 다른 좀 디테일 뭐 캐노피나 대문도 좀 제안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외부 재료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막힌 대문을 얘기하다가 오히려 좀 열린 대문으로 저희가 이 기존 건물의 벽돌 텍스처가 그대로 이어오는 거를 좀 얘기 드리면서, 그것이 또 업셋이 받아들여서 약간 조금 이런 거를 나중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문을 좀 가볍게 만드는 게 저희로서는 좀 관건이었고, 녹이 안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발색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그 벽돌 모듈을 맞추려고 조금 신경 썼던 디테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 건축가가 약간 의도한 부분에 들어간 게 뭐 이렇게 얘기 드려야지만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 안쪽에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에는 약간 그 창 위에 약간 몰딩 같은 것들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저런 것들을 약간씩 저희가 좀 건축주한테 그래도 저희가 의도한 개념을 좀 보여주기 위한 텍스처로 넣습니다 한 거를 이제 받아들여 주셨고, 들어와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마한 주머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1층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모님 공간에 앞쪽 남쪽으로 작은 그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또 그리고 뒤에 후정이 있어서 약간 창문이나 도어 같은 걸 다 유리로 해서 또 들어와서 지금 앞쪽에는 아까 그게 있고 뒤쪽으로는 작은 후원이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고, 직선형 공간에서 이제 라운드를 타고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녀방에 아까
약간 전이 공간을 수평으로 폈던 공간이고, 제일 오른쪽에 저 위층에 의자가 보이는 공간이 보이드된 저희가 라이트웰이라고 명명한 천창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다시 들어와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을 본 것이고요. 그래서 3층에 도착하게 되면 이 주방과 거실인데 한 2스텝 내려가고 위로도 2스텝 올라가서 저쪽 거실 공간은 한 3.8m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한 2.4m 정도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 좀 계획을 했고, 이게 이제 제일 안쪽 거실에서 올라온 동선 쪽을 바라보고 왼쪽에 작은 천창이 이제 밑에 층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2층에서 바라본 천창의 모습인데, 저희가 의도했던 건 이제 프레임이 좀 최대한 안 보이게 하려고 난간이나 창 같은 거에 이제 프레임을 줄이면서 디자인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옥상,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주택의 마당이 되겠죠. 마당에서도 약간 단차를 줬다고 얘기 드렸던 부분과 주변에 풍광이 보이는 그런 곳을 마당으로 조금 만드는 계획을 했고, 요번에 심사 때 가니까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조경 저희 공사했을 때보다 식재도 좀 잘 돼 있고 좀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설계한 입장에서는 잘 쓰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약간 이 앞에 공간을 조금 뒤에 어떤 이런 연결되는 동선 공간이 좀 감싸고 있는 형태에서 그 라인과 이 비례들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유지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도로 쪽에서 봤을 때 저쪽 앞에 말씀드린 약간의 단차들이 살짝씩 있습니다. 사진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간씩 단차를 주면서 조금 다른 텍스처를 내보려고 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영상 촬영한다고 그냥 저희가 가서 스냅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고,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냈던 거를 보시면 약간 사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2분)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였고 아까 보여드렸던 메스가 보이시고, 그리고 좀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공간이 조금 집중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 저기 원형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찍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과 뒤쪽의 작은 포켓 공간들과, 그리고 아까 2층의 천창 부분과 돌아왔을 때 이제 공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3층에 저쪽 도시로 열린 뷰가 유일하게 보이는 거실 창, 그리고 올려다 봤을 때의 천창,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제일 옥상의 루프탑의 전경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디어가 많아서 굉장히 과하게 가다가 건축주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좀 덜어내면서 오히려 이제 지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단순하게 온 게 오히려 더 나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멋진 작품 설명해 주신 강재용 건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작은 포스트잇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은 적으셔가지고 이제 주시면은 저희 직원이 걷어가지고 이제 건축사님께 그 다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적어서 내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네, 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럼 먼저 저희 그 손 들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질문 있으실까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문하시죠. 네, 이런 기회가 네. 정경선 건축사입니다.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제가 굉장히 고생을 하신 작품 같아요. 저도 이제 단독주택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단독주택 설계라고 하잖아요. 상업용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주지 않는 단독주택 건물이 가장 힘든데 저도 저와 아주 유사한 거를 설계를 해봐서 아주 동질감 좀 느끼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내외부 자재나 외장재 저는 심지어 이제 그 와이드 벽돌에 그 줄눈 칼라까지 컨택을 받았었는데 다른 질문은 아닙니다. 전체 계획부터 전체 설계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그것만 딱 궁금하고요. 제가 한 10개월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설계만 10개월 했었거든요. 그 건축주 가족분들 인터뷰까지 해서 10개월이 걸려서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저 좋은 작품을 완성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약간 조금 저희는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감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중간에 좀 변경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 공간을 조금 더,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면적을 늘리시고 싶으신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외부 공간을 어떻게 건축주가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부 변경되면서 면적이 좀 변경돼서 설계 변경을 한 번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 기간을 포함하게 되면 저희도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제가 요거 정리한다고 폴더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감리 때 미팅한 거 말고는 한 처음에는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계속 건축주분이랑 카카오톡으로 건축주분이 이제 저희 도면을 이렇게 스케치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가 이게 약간 건축가로서 조금 이게 이래도 되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받아들이진 말고. 근데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마지막에 그래도 건축주분이 이 외장재도 고르기까지 좀 난관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설득이 됐던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 예.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재학 중인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일반적인 주택의 프로그램의 수직적인 조닝을 뒤집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는데 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대지에서 그 마당의 제한에서 시작된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건축주하고 얘기할 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걸 기억 못 하실 수 있지만 1층에 중정을 좀 크게 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주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건축주분이 요구하시는 건 본인의 주택이다 보니까 집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최대 건폐와 최대 연면적을 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의 거의 최대 용적과 건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다락을 저희가 얘기 드렸어요. 맨 처음에 다락도 나오고 뭐 마당도 나오고 그랬는데 결국 원하시는 그러면서도 이제 마당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릴 때가 오히려 옥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축주가 야경이나 이태원 그 내려다보는 뷰가 나오는 그쪽을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돼서 이 과정 중에 좀 정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작품 만드시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이걸 만들고 나서 약간 아쉬운 점 아니면 뭐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았을 뻔한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많긴 합니다. 근데 많긴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주택이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제 의견을 거의 다 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건축가가 그 공간에서 지낼 일은 없거든요. 뭐 하루 정도 초대받아서 식사 정도 할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많이 스터디를 했던 거 보여드렸던 것에 굉장히 많이 변하긴 해서 전 가운데 공간에 이 타원형이 이렇게 두 개의 공간에 이렇게 좀 찌그러져서 전이 공간이 생기는 거를 꼭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입찰도 보고 진행을 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면적이나 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변경돼서 적용됐던 것이 좀 아쉽고 마감재도 저희는 원래 맨 처음에 조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동네 조적을 잘 쌓는 분을 보시고 그분을 직접 데려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제가 놀란 게 한 레이저를 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띄우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이 띄우셔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물 중에 벽돌 평활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한 세 줄 쌓고 또 레이저 띄우고 이게 앞면 띄우는 게 아니라 전면을 돌리셔서 오히려 그거는 좀 그분을 하게 된 게 좀 잘 된 것? 뭐 그런 게 좀 보이고 저희가 영롱 쌓기도 원래는 좀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요즘 뭐 이게 또 무공 벽돌이다 보니까 크랙도 많이 생기고 하자 발생 우려를 건설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좀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좀 끊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더 오래 유지 관리하실 땐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반영했던 부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강조영 건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